건축이요, 한마디로 한다면 딜라이트, 큰 기쁨이에요. 한 세대 뒤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짓자는 거잖아요. 건축도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건축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가 건축을 이렇게 안 만들었겠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산이 있고 소비만 있어요. 그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도 생산하고 소비라죠. 건축도 소비재래요. 홈쇼핑에서 한때 아파트가 그 선전 나온 게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완판했대. 아파트도 완판하는 나라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 웃을 일이 아닌 게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이렇게 한 채를 이렇게 뭐 유닛 형별로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 쇼 윈도우에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 거라. 건축은 굉장히 지금 소비의 대상이에요. 건축가도 소비의 대상이에요. 세계적인 건축가, 멋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도 재벌에 의해서, 브랜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서서히 본다 이거죠. 근데 건축이 정말 소비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거죠. 아파트 평면은 거의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은 누가 지었죠? 인구가 늘자려면 둘만 남으면 된다. 인구를 유지하자. 그래서 만든 게 핵가족이에요. 근대가 만들어 놓은 가설이라. 그러니까 아파트도 누가 살 거냐? 누가 살 줄 모르니까 다 4인 가족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죠? 그런데 그런 집을 사요. 왜냐하면 내가 팔아야 되니까. 저 집을 팔아야 되려면 독특한 집을 지면 안 돼요. 팔릴 만한 집을 사야지. 사회가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사회가 그냥 사회가 아니야. 자본주의 사회, 대중사회, 소비사회, 정보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고령화 사회, 이름 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를 끌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짓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진 물량, 뭐 30평짜리 집을 100개 집으니까 3,000평이요. 30평짜리 10개 집으면 3만 평이 된다. 20세기에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건축의 방법을 하고 있다. 어떤 건축가가 이쁜 집, 아주 멋있는 집 좋다. 중요해. 중요한데 그런 것만 가지고 이 건축을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사회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만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그럼 그렇게 만든 건물은 누구한테 가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사회는 한 세대 뒤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짓자는 거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축을 만들 줄 알아야 그게 양말 속에 요만한 돌 하나 들어가면 걷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도 신발 벗고 툭툭 털고 해야 내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내 몸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새 일상이란 말 참 많이 하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일상을 깊이 느끼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곧 정상적으로 다가올 주변의 우리의 일상이 그저 손만 뻗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주변이 좋아야 내 행복한 거지. 멀리 가가지고 뭐 유명한 건물 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봤다도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난 슬세권이라잖아요. 그런 말처럼 가까이 있는 내 지역이 일단 좋고 행복하고 뭔가 주변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건축도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건축이요, 한마디로 한다면 딜라이트, 큰 기쁨이에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멀쩡한 돌을 어딘가를 캐와가지고 바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맨힐이라 그러잖아요. 선돌. 그 다음에 눕힌 거 있죠. 탁자처럼. 그걸 돌맨이라 하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왜 올리지? 그거 올려서 뭐 하죠? 올리면 뭐 밥이 나오나?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걸 세웠는데 혼자 세우지 않아. 여러 사람이 같이 세우지. 그러면 혼자 세웠을 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세우는 사람이 같은 기쁨을 가지니까 그거를 짓고 꽂고 그리고 같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직립동물이잖아요. 땅을 밑에다가 다리를 대고 있고 머리를 하늘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걸어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걸 보지는 못해. 뭔가 서 있어야 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공을 하늘을 향해 있어요. 향해 있는데 빛이 비쳐. 빛이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면서 뭔가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걸 세운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에 그거를 세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어디 커피숍 갔다 그냥 앉지 않죠. 자리 보고 좋은 자리에 앉지. 기분이 좋아서 밖을 내다보니까 창가에 뭐가 배우는데 저 이웃하는 벽에 이렇게 넝쿨이 파릇파릇 지나가는데 햇빛이 탁 비쳤다. 어휴, 앉기 잘했는데. 건축이 뭐냐? 큰 기쁨을 전해주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건축이다. 건축은 이렇게 뭔가 멋있는 얘기하는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이 자리에 와서 뭘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부동산 각양의 사람들이 이거를 함께 말한다. 그게 모두가 건축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모두가 건축가라니까 뭐 나도 뭐 디자인할 수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건축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지붕을 하나 만들더라도 지붕이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물을 받아주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미리 물 길고 오지 말고 학교에 와가지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도 건강하고 일찍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족도 건강해지면 내가 뭔가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그거 지붕이 하는 일이라고. 뭐 대단한 거 없어. 지붕이 물을 받아주는 것뿐이야. 지붕이 없으면 물을 그냥 흘려버리고 바깥에다 버리는 건데 그 지붕이 물을 모아서 깨끗하게 이걸 정화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케냐에. 그게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고. 로코코 양식, 바로코 양식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배우려고 건축 배우는 게 아니고 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